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 환경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밖에 답 없다. 후쿠시마 조업량 5년 내 2.7배 늘린다.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일본 환경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밖에 답 없다. 후쿠시마 조업량 5년 내 2.7배 늘린다. 이 배경으로는 원전 오염수에 대한 답없는 일본 정부.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지입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 바로 처리가 됐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바로 처리가 안 돼서 계속 터져버린 사건이죠. 4호기까지 불이 났는데 지금 1호기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노심까지 지금 다 타버린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노심의 열을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뿌려대고 물을 뿌린 그것이 다시 오염수가 되고 그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고 재처리를 다시 해서 완전 제거를 시켜서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죠. 그 돈이 많이 드는 것을 돈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염수를 바로 바다에 버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방류밖에 답 없다라는 일본 환경상입니다. 일본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10일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는 과감히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번 보면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그 입장이 점점 바뀌어서 오염수를 바다 방류의 당위성을 만들어버리는 지금 일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언론에 의하면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안정성,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풍평 피해, 말하자면 소문으로 인한 피해와 어업의 영향은 국가가 다양한 노력으로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부 전체가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니 단순한 의견으로 들러달라라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온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면 도쿄 주재에 22개국 외교관 설명회가 4일날 있었어요. 이번 달 4일이에요. 한국을 포함한 이 설명회죠. 오염수 처분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했어요. 하라다 환경상의 발언의 의의를 한번 보면 일본 정부가 바다 방류로 방침을 굳힌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오염수의 현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당시에 쓰나미, 말하자면 지진 해일로 인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났죠. 그때 당시에 바로 불을 끄고 그런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는데 뭐 유야무야 하다가 지금 아주 크게 당한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폐로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핵폐기물 물질, 데불이라고 하는 것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물을 계속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오는 오염수가 하루에 1700톤 이상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운영사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을 대부분 제거를 했다. 대형 물탱크에 넣어서 원전 부지에 그래서 쌓아두었죠. 그런데 세계 다른 유수의 기관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115만 톤이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장이 115만 톤이 됐잖아요. 7월 현재.
그래서 저장 탱크가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죠. 지난 8월에 열린 정부 소위원회에 의하면 도쿄전력은 2020년 여름쯤에 오염수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지금 지적이 이 발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에 대해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쿠시마현과 인근 주민들은 물론 한국 등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한국의 동해안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또 일본의 모든 해안들이 다 오염이 된다라는 게 그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한번 보는데 그린피스 숀 버니 독일 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난 9월 초 이코노미스트의 기고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라는 게 그 기고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보면 오염수 방류를 고려 중임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그 지역 사람들이 조업을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은 인근 해역에서 본격적인 조업 재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인근 어민의 어획 목표를 한번 보면 마이니치 신문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원전 인근 소마지구 먼 바다의 저인망 어선 한 척당 어획량을 5년 안에 현재의 2배 이상 끌어올리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어획량은 원전 사고 직전 해 2010년에 23% 수준이라고 하는데 2024년에는 이를 61%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총 어획량은 지금의 2.7배인 2,888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재난 피해 지역 어선을 상대로 수선비 등을 보조하는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소마지구 저인망 어선을 사업 대상 선정으로 했고요. 자, 그래서 후쿠시마 인근에서 어획량 확대를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지난해 시험 조업에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어류의 99% 이상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이유로 어획량을 확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생각도 중요하죠.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연합회 측의 목표가 달성될지도 그래서 미지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의문을 갖게 되면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사지 않으면 계속 쌓아놓을 수가 없고 필요한 만큼 조업을 해야지 손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면 필요한 만큼도 물건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많은 조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오염수 방류와 맞물리는 어획량 확대가 있는데 일본 정부가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수를 바다에 방류하려고 지금 일본은 많이 노력하죠. 그 입장은 돈 때문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버리고 원래는 그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6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데 첫 번째는 그냥 방류, 두 번째는 땅에 묻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이것을 증기로 만들어서 공기중으로 띄워버리는 것, 이런 방법들을 몇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 중에 최악인 방법,
바다에 버리는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고, 지금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일본 경제가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도쿄 올림픽을 거부를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